교사님 그 동영상을 듣거나 이렇게 이제 한 2년 정도 접하게 된지 교사님 접하게 된 지 한 2년이 되는데 이제 말씀을 하시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그 다음 얘기가 유추가 되고 다 알 것 같은 예. 다 아는 얘기가 계속 그 변주돼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같은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도 높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자평을 합니다. 예. 근데 늘 이제 문제는 이제 현실에서 괴로움에 내가 어떤 생각에 빠져 있고 관념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이제 늘 접하니까 늘 느끼니까 그러니까 교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애가 어떠냐 지금 이 순간이 어떠냐에 대한 것만 이제 알아차리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야 이게 좀 지금 이 순간이 계속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로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늘 이제 점검을 통해서만 이제 이게 또 착각했네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답답하고 언제쯤 그렇게 될까 이런 의문이 들죠. 예. 언제쯤 그렇게 될까? 언제쯤 그렇게 될까? 아마 수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문제일 겁니다. 언제쯤 그렇게 될까? 예. 그런데 다들 언제쯤 그렇게 될까라고 하는 언제쯤에는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이 가령 중도라 이름하는 또는 깨어있음이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 언제쯤보다는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이 순간이 가령 온전한 깨어있음, 온전한 중도, 그러니까 중도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언제쯤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언제쯤에 여기 관심이 있으면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중도라 이름하는 깨어있음을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쯤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경험되는 이 찰나 이 순간이 만약에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면은 언제쯤에 관심이 그게 뭐라고 그럴까 관심이 대상이 아니고 즉 관심거리가 아니고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바로 가령 언제쯤 일어날까 언제쯤일까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쯤이라고 있는 한은 사실은 이것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언제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중도 깨어있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면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가령 어떤 일어나게 되는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상태면은 바로 깨달음이라고 이름하는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가령 언제쯤이라 하는 어떤 어느 얼마나 해야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가 붙는 한은 온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언제가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해야 언제가 돼야 이게 없을 때 이게 일어나지 않을 때 바로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언제일까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더 예를 들면은
이 수행력이 좋아져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 그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중도라 하는 그 상태, 경험 상태가 온전하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제 무무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스스로 생각해도 참 이제 우보거사가 뭐라고 할지도 알겠어. 아니 사실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가령 무슨 말이 나올지 잘 뭐 뻔하고 알아져요. 토시도 안 들리게 알아져요. 이 상황에 어떤 단어를 쓸 거다. 이런 거 알아듣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좋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슨 말이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거리도 아니고 예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도 점점 가령 뭐라고 그럴까 관심거리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안다라는 것은 좀 관념이라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버거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말은 매번 달라요. 어투가 다르든 쇠기가 다르든 빠르기가 다르든 토시가 다르든 똑같을 때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런데 같게 느끼신다는 것은 뭔가요? 예를 들면은 우버거사의 말이라는 데 말이 관념화되어 있는 거예요. 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오랜 친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사실 매 순간 똑같을 때가 없는데 우리는 볼 때마다 똑같게 느끼신단 말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전혀. 저도 가끔 옛날 이렇게 사진을 보면 젊을 때 찍은 거하고 볼 때 사진이 다른 사람은 저보고 맨날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달라요. 그때는 많이 팽팽했는데 지금 보면 이거 완전 영감탱이 같아. 하여튼 그런데도 우리는 같다라고 느끼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보 하면 상 또는 이 친구 하면 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잘 감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차이점이 알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잘 이해가 돼요 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번 댓글을 한번 봅시다. 댓글 중에 가령 통년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령 일어난 그대로 우보거사 맨날 당신은 일어난 그대로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근데 일어나는 그대로? 근데 말은 맨날 일어난 그대로라고 했다가 여기는 그러면 규정 단정함이 없으면 규정 단정하지 말라는 말인데 규정 단정도 일어난 그대로가 아니냐. 그러면 당신 스스로가 지금 당신 말의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대로가 뭐냐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일어나는 그대로 규정 단정함이 일어나면은 규정 단정함이 일어나는 그대로, 괴로움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대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나가면 제가 이랬지요. 이런 말도 나올 것 같다. 뭐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함이 일어나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함이 일어나는 그대로. 그래서 아마 통년님도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이제 난 우보거사 이제 무슨 말 할지 잘 알아. 무슨 말 할지 잘 알아.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어난 그대로라고 내가 이야기한 거하고 다르다. 내가 일어나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괴로움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이게 일어나는 그대로인가? 라는 거예요. 어때요? 무무님은 거기서 이상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이라는 걸 이제 그 통연님이 말씀하는 괴로움은
언어화, 음. 그 어떤 그 경험 상태를 음. 말로써 괴로움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고, 음. 그 거사님이 말씀하시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대로의 내 괴로움은 이 일차적인 정보, 일차적인 느낌,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이미 이제 관념화된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거 설명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옮기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옮기지 말고 그대로 내 느낌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무모님은 정말 이해를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그 보세요. 자, 일어난 그대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그대로는 일어난 그대로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괴로움이라는 것은 일어난 걸까요? 일어난 것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하는 게 있다고 봐야 돼. 예? 하는 게 있다고 봐야 돼. 일어난 것이 이게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일어났다고. 예. 괴로움이 일어난 게 아니. 예, 괴로움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괴로움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생각이. 즉, 무슨 말이냐면, 일어난 것은 일어났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움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일어난 어떤 것을 괴로움이라고 생각했지. 예.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한 것은 이 생각과 이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 되니까 계속 하다 보면 이상해요. 그럼 통일 말도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살고 있어 이미. 그렇게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어? 다 일어난 대로 살지. 일어난 대로 안 살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즉 괴로움은 괴롭든가 아니면 괴로움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이미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수행이고 뭐 이런 말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미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수행이라는데 그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수행하고 있지? 그럼 부처님이 45년간이나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다 이미 다 살고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관념화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수행한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관념으로는 자기 자신이 문제가 없는데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다른 사람한테는 그만해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잘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통일님 입장에서 보면은 의보고사 당신은 스스로 못은 일어나지만 나는 이제 당신이 어떻게 보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더 잘 알아 이제 이상하게 된 거죠. 이상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신이 맨날 일어나는 그대로라고 하는 당신 말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해를 다 해서 나는 괜찮은데 당신은 맨날 그 이야기 하면서도 당신은 스스로 계속 모순되고 있어 이런. 네. 그래. 자, 일어나는 그대로예요. 일어나는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괴로움이라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대로예요. 괴로움이 났다? 우선 괴로움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라는 것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일어난 어떤 것을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어난 어떤 것을 괴로움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 착각이라 이름하는 거고,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착각이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이 착각인 줄을 알므로써 벗어나는 거지, 괴로움이라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라 일어나는 것이 안 일어나야 괴롭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듣는 것이 관념화되다 보니까 이 차이를 몰라요. 만약 이 차이를 안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괴로움이
나면은 가령 일어난 그대로라고 하려면은 뒤에는 괴로움이 경험되는 그대로가 아니에요. 뒤에는 만약에 그것이 일어난 그대로가 된다면 뒤에는 괴로움이란 말이 없어. 왜냐하면 두 번째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앞에 괴롭다는 것은 생각이에요. 항상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에요. 괴롭다라는 생각과 실제 괴로움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응? 뭐라 그럴까. 아파 죽겠다. 지금 심각하다. 아파 죽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실제 그런 상태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걸 맨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한 상태가 되면은 그와 같아요. 괴롭다라는 상태가 돼요. 괴로움에 빠진 것 같아요. 괴로움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괴롭다는 생각은 괴롭다는 생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야 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괴롭다는 생각은 있어도 실제 괴로움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이러잖아요. 어떤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틀리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도 틀리다는 생각이 정말 틀린 건지 아닌지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사실하고는 다른 문제죠. 근데 이걸 맨날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맨날 착각하면은 실제로 맞은 것 같아. 맞다는 생각이 들면 실제 맞은 것 같아. 틀리다는 생각이 들면 실제 틀린 것 같아. 이럴 뿐이 아프다는 생각도 괴롭다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고사님, 지금 아까 님이 인연을 이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다음에 고사님 뭐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단어가 나올지 알고 뭐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드는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은 관념화됐기 때문에. 네? 관념화됐기 그 때문에. 말은 계속해서 들으면 관념화가 된다고 이렇게 관념화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관념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듣는 게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념이 굳어져 버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또.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인데 이제 이렇게 고사님 법문도 많이 듣고 이렇게 참석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자기가 그걸 안 한다 하더라고요. 안 하고 이제 혼자 좀 해보겠다고. 그 안 한다는 이유가 제가 생각에는 어쩌면은 저분하고도 비슷한 그럴 수 걸 있어요. 느꼈을 그럴 수 수도 있어요.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 그냥 해보겠다고 좀 약간 그러니까 공백기를 좀 갖겠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리고 뭐가 더 수행에 도움이 되고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 관념화되기 쉽다는 거는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끊으면은 그 순간의 관념이 고착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도 아니 본인은 이제 자꾸 이게 관념화 된다는 걸 아니까 이걸 좀 중지를 시키고 스스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관념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때까지 있던 그 관념이 더 고착돼 버린다라는 거죠. 문제는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랬잖아요. 자, 이제 동영상 중에서도 점점 이제 우리 얘기가 세밀해져 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공개하지 않겠다, 이제. 가령 이렇게 나와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점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한테는 제공하지 않겠다. 왜? 바로 통연님처럼 전부 다 관념화될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보의사라고, 우보의사가 말한 거라고 그러는데, 우보의사 말한 게 아니야. 나름 자기 관념화돼서, 나름 우보의사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법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이래요. 와서 우보고사님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늘 자기는 뭐 우보고사 말을 다 2년 4년 들어서 다 이해가 다 된다고. 단지 오늘 나온 것은 너무 감사해서 고맙다는 감사한 인사하러 왔다고 이래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 우보고사의 말로 인해서 삶이 편해졌다면 도대체 우보고사의 어떤 말 때문에 그러냐? 우보고사가 뭐라고 그랬는데? 라고 하면 그 이야기 해봐라 이러면은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럼 나 이야기하고 다른데? 그럼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당신 생각에 감사해라. 자기 혼자서 우보고사를 어떻다라고 하는 그 자기 생각, 자기 관념, 자기 이해로 가지고 자기 삶이 편해졌어. 그런데 그건 저는 그렇게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그게 뭐예요? 다 자기 관념화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냥 듣고 있는 한은 또는 듣지 않으면은 그냥 영원히 우보고사는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또는 우보고사 말을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삶이 달라진 거죠. 그럼 그것이 옳다라고 계속 붙잡고 있게 돼요. 깨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가령 야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닌데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 한, 아니면 스스로 삶의 경험과 다르다라는 것이 자각되지 않는 한.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가장 이 자각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 뭐냐? 이게 맞아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행했는데 조금씩 뭐가 이상했는데 우보고사 예를 들으니까 다 해결된 것 같아. 맞아. 이게 가장, 이렇게 관념화된 게 가장 자각되기 어렵고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해된다는 그게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하고 너무 짱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해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자, 그래서 가령 실제 대화를 통해서 자꾸 점검이 일어나야지. 서로가 점검이 일어나야지. 우리 경험 사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거를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 일어난 사실에는 실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그거를 하고, 일어난 생각에는 상이 생긴 거니까 상에 머물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이 상에 머물지 말라는 말씀을 그런데 그것이 하여튼 상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치, 모든 게 다 상이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해요. 가령 예를 들면 많이 듣더라도 자기 혼자서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항상 사실은 자기 생각의 이 안경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이 안 돼요. 다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저 사람 말은 내가 다 알겠어. 이해가 다 돼. 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무슨 말을 할지 이해돼. 자, 무슨 말을 할지가 이해돼. 이건 전부 다 관념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관념화되지 않으면은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돼라는 것이 나지 않아요. 뭐가 일어날지 몰라. 뭐가 일어날지 몰라. 자, 들리는 그대로인데 봐요. 들림이 항상 문제예요. 들림이 문제예요. 들림이 따르러 생각이 그렇게 작용되는 건데, 자,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사실이라고 할 수 없어. 생각에 머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나타 사라져. 이거하고 이 느낌하고 무슨 말을 할지 알아라는 느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게 하면 생각이 돼버린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요 차이예요. 그래서 요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점검이 없으면 나 이해 다 됐는데, 다 아는데, 그런데 언제 일어나지? 언제 자각이 일어나지? 언제 깨달음이 일어나지? 언제 삶이 온전히 자유롭지?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영원하죠.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 안다는 것이 관념화됐으니까. 이해된다는 것이 관념화됐으니까. 그 이해는 다 관념이니까. 그것이 관념이 아니라면은 다 알아라는 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 알아. 원초는 저 젊은 친구가 세종 그 영평사에 있을 때 왔던 젊은 친구가 있어요. 이 정말 선생님 저는요 의버사 묻고 대답할 때 자기가 다 안다는 거야. 그럼 뭐하러 묻냐? 뭐하러 묻냐? 그래. 예. 관념화된 거예요. 관념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가령 뭐라고 그럴까? 이러고 있는 한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정말
들리는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들리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게 온전해야 지금 이 순간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꾸 들으니까 자꾸 관념화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 나간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관념하니까 관념화되지 않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 이게 온전한 도라는 상태. 자, 도의 점검이 있어야 될 문제지. 안 나가? 이거는 전부 다 관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벌써 이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자꾸 들음으로써 관념화된다? 아니, 이런 일은 없어요. 도가 아니기 때문에, 도라 이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념화된 거지. 자꾸 들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들어서 그렇다? 이게 벌써 관념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만나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게 완전히 굳어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자기 관념화돼 버린 거예요.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해요. 자, 그래도 만날 기회가 되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 이야기 듣든 뭐든 그 안에서 또는 자기가 문득 이상하면은 한마디라도 하면은 깨질 수 있는 또는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은 이제 맨날 들어봤자 관념화 될 뿐이 이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어. 당분간 그래 보겠어. 라고 그런다면 그게 고착되어 있는 거예요. 우선 그 생각이 작용되는 그 기반이 바로 관념화됐다는 거예요. 관념화되지 않다면 절대 간다 안 간다 말이 왜 있어요? 오게 되면 오는 거고 안 오게 되면 안 오는 거지. 오는 날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순간 마음이 나면은 그러는 거고, 그 순간 마음이 났다고도 가령 아버지가 지금 쓰셔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대 이러면 못 오는 거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일어난 대로지. 이제 당분간 안 할래. 이것은 이미 관념화됐다는 거지. 관념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이미 관념화되어 있다는 사람의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관념화되는 것은 많이 들어서 관념화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 순간 돌아 이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념화되는 거예요. 내용에 머물기 때문에 관념화되는 거지. 말이 듣고 안 듣고 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이걸 알고 뭘 하더라도 일상 삶에서 다 관념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고 안 오고. 그런데 봐요.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안 듣겠어. 이것은 벌써 이 사람이 어떤 관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듣는다 안 듣는다 말이 불필요한 거예요. 응? 불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면 그런 거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지. 듣겠다 안 듣겠다는 것은 이미 어떤 관념에 잡혔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일 뭐가 일어날지 다음 순간에 뭐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안 듣겠다? 안 가겠다? 이거는 이미 어떤 관념에 꽉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듣고 안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관념이 관념이라는 것이 자각될 가능성도 없었죠, 이 사람은. 그래서 바로 공유를 이제 그런 사람하고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봐서 다 관념에만 돼서 점점 그 사람의 관념이 더 세밀해지고 이렇게 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구제불능이 돼가는 거예요. 이 관념이 정교하면 정교해질수록 깨질 가능성이 점점 더 어려워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기준이 이 현상계와 중생계와 이치계가 달라요. 그리고 중생계, 현상계는 어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일 고의가 있는 사람이면은 고의범은 강하게 처벌하고 과실범은 약하게 처벌하죠. 그런데 이치계에서는, 실상계에서는 고의범보다 과실범이 더 위험해요. 그리고 무죄의 정도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실상 이치에서는요, 위험은 뭐냐? 무지가 위험이에요. 무지가 위험이에요. 과실범은, 고의범은요, 자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과실범은요, 자각될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여기가 더 위험해. 더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히틀러는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건 정말 무지한 거예요. 정말 무지한 거예요.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찔리면서 이런 사람은요, 돌이킬 수 있어요. 저를 죽여야지라는 그 순간은 화에 그냥 파묻힌다 하더라도 옳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없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고의범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확신범, 사상범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가령 히틀러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예를 들면 봐요. 어떻게 보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라고 그래요. 어디가 더 위험하냐? 진보, 좌파가 훨씬 위험해요. 우파는 순진해요. 우파는 순진하고 바보 같아요. 여기는 정교해요. 치밀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마르크시즘을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는요, 민주주의보다도 훨씬 이상적이고 아이디어래 이상적이에요. 너무너무나 그럴듯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왔을 때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전부 마르크시즘을 추종하고 그랬어요. 정말 지식인들이 다 그렇게 빠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회가 가장 완벽한 사회야. 이 공산주의, 마르크시즘 가장 완벽한 사회야. 민주주의 너무 엉성해. 너무 엉성해. 너무 치밀하지 못해. 너무 낭만적이야. 이거 개판될 사회야, 이거. 그런데 공산주의? 와, 이거 너무나 완벽하게 아이디어를 해요. 그래서 다 빠졌어요. 우리나라도 가령 이 구한말 우리 이 정부 초기에 지식인들은 거의 마르크시즘 또는 공산주의에 많이 빠졌어요.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 온 국민 백성들이 다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공산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조금 하나 된 게 사회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그는 생각 속에서나 있는 사회이지 현실화가 될 수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화 될 수 없는 것을 생각을 아무리 완벽해 본들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삶에 대한 의욕만 자꾸 더 떨어져.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디어를 위해서 여기에 완전히 빠지면요, 현실을 어떻게 해? 현실을 두드리 맞춰가야 되는데 이러면 잘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무지한 사람들은 좀 죽어도 괜찮아. 이 사람들은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뭐야, 가진 사람들 지주고 뭐 지식인들 다 없애버려야 돼. 왜? 이것들이 암적인 존재야. 이게 다 반대를 해.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저항을 하고 있어. 그래, 이 사람들 다 죽여도 괜찮아. 없애도 괜찮아. 모든 사람이 아이디어란 사회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기본적으로 막시즘, 공산주의 이론은요 너무 완벽해요. 그렇죠? 아니, 이 세상에 지금 자본주의의 모든 병폐가 어디서 나와요? 불공평이잖아요. 불공정이잖아요. 맨날 정의, 공정을 부르시지만 실제로는 정의롭지 못하고 실제로는 공정하지 못하자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예요?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잖아요. 무슨 것이?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평등하잖아요. 완벽하게 공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실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되면은 거꾸로 어떻게 돼요? 공정하지 못하고 실질이 못한 이 사회를 오히려 폭력과 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 이론적인 근거만 될 뿐인 거예요. 항상 생각이란 이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바로 확신범, 사상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신봉자들은, 지주들은 죽어야 될 놈들인 거예요. 사회의 암적인 존재예요. 착취자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중고상에서 책이 절판이 돼서 중고상에서 책을 한 권 샀어요. 어렵게 한 권밖에 딱 없는 거 중고상에서는 뭐냐면은 잊혀진 질문이에요. 잊혀진 질문. 잊혀진 질문이 뭐냐 하면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평생 무신론자였대요. 즉 종교가 없었대요. 근데 죽기 전에 자기가 그래도 뭐 알고 지냈던 어떤 신부한테 24가지인가 뭐 이런 질문을 했대요. 가령 예를 들면 아직 저는 이제 어제 도착해서 어제 서울 갔다 오니까 도착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대강만 보고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무신론자라서 어떻게 보면 삶을 거의 죽기 마지막에 그랬다니까 거의 한평생을 살았던 어떤 삶과 관련된 어떤 의문, 죽기 전에 일어난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이었겠죠. 가령 신과 인간의 문제라든가 이 사회의 불공평의 문제라든가 도대체 부자는 전부 다들 가령 예수님이 뭐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부자는 도대체 뭔가 죄를 저지른 거냐 뭐냐 가령 이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이지만은 이병철 전 회장한테는 아주 자기로서는 삶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계속 걸렸던 어떤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 있을 때 한번 특별 법회를 한번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그 최근에 돌아가신 가톨릭의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그 어떤 신부한테 했는데 신부가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신부가 받았는데 자기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돌고 돌아서 차동엽 신부한테 그게 왔대요. 그래서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으로 대답을 하고 이걸 책으로 출판을 한 거예요.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이 가톨릭에서는 무지의 원리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무지의 원리라는 책이 한 100만 부 이상 팔렸대요. 어쨌든 이 차동엽 신부가 돌아가셨다는 그 기사와 함께 그분이 쓴 책 리스트 중에 그게 있어서 그것도 제가 관심이 나서 그럼 좋다 한번 보자. 도대체 뭐라고 그랬는가. 그리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는 것도 뭐 나름 자기 삶과 관련해서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그 책을 사전이니까 서점에 다 절판되고 없어요. 중고가게 딱 한 권 있는데 그걸 갖다 샀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제 제가 그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무슨 얘기 하다가 빠졌죠? 확신범하고. 확신범하고 그렇죠. 확신범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확신범하고 뭔 상관이 있지? 관념으로 굳어지면 고의하고 관념으로 굳어지면 네. 그게 더 안 좋다.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한평생 어떻게 보면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찜찜함이 있어요. 자, 이제 돈을 많아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는 됐는데, 부자를 제약시해요. 이 사회가, 이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부자를 제약시해요. 자, 그럼 도대체, 예수님까지도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대요. 도대체 부자가 무슨 죄냐? 하는 거예요. 부자가 무슨 죄냐? 부자가 죄인이냐? 라고 묻는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요. 자, 한평생 그렇게 걸렸을 텐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삶에 의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과 관련해서, 자기의 어떤 가치관과 관련해서, 이런 사람이 또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다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삶에 의심이 들어가지고 왜 삶이 이럴까 이렇게 의심이 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왜예요? 예. 그 사람은 이제 괴로움부터 벗어날,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게 거예요. 시절 인연이 돼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 뜻이 그걸 표현을 그러한 자각이라는 표현을 시절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확신범은 그런 자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 수행과 관련해서도 어떤 점점 이 이해가 정체지면은 자각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자, 이제 항상 관념화되면은 요게 모든 것이 그걸로 그 안경을 통해서 전부 다 해석이 돼요. 안경을 통해서 해석돼요. 자, 그래서 어떤 의심의 일어남,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럴까? 또는 이게 도대체 뭘까? 의심이 일어나면 이것을 발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일어나야만 이제 삶의 괴로움 또는 애매모호함으로도 벗어날 수 있는 비로소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야 그 해결된다는 것이 있게 돼요. 그래서 발심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아직 뭐 도대체 왜일까? 삶이 왜 이럴까? 삶에 문제가 자각되지 않는 사람한테 백날 가서 수행 이야기 해봤자 통하지 않아요.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라고. 그 발심이 일어나야만 자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와 같아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 바로 사상범, 확신범이에요. 어떤 관념, 아르마리가 가장 강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좌파들이 우파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허술해요. 자, 민주주의는 굉장히 허술해요. 정치함이 없어요. 민주주의는 조금만 이야기하다 보면은 서로가 도시 뭐 원칙도 없고 이거 뭐 어쩌자는 얘기야 이렇게 돼요. 어쩌자는 얘기야. 자기 자신도 조금만 어떤 관념으로 판단하고 보지 않으면 엉망진창이야.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온갖 생각. 어떨 때는 뭐 착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어떨 때는 막 악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뭐 과거가 일어났다가 미래가 일어났다가 막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야. 뭐야?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도 조금 더 의심이 없어. 분명해. 세상에 대해서도 분명해. 세상은 이래야 돼. 세상은 막 분명히 지금 사회가 막 지옥이면 지옥이고 어쩌고 저쩌고 분명해. 와,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사람을 그대로 죽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죽여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조금 더 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좌파에 훨씬 많아요. 즉, 막시즘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요, 침해해서, 그래서 우파하고 좌파하고 대화를 하면요, 우파는 팽팽 깨져. 왜냐하면 말이 안 돼. 여기는 그냥 이 논리가 안 서. 너무나 이거는 막 초보적인 것 같아. 아마추어 같아. 이쪽은요, 아주 정치,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비단이에요. 안 그리고 경험했는데요. 기 6개가 입 한 개를 못 이기더라고요. 3명이 들었는데 한 사람이 말한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 무서웠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자, 어떤 이론이 정치하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치하다는 위험한 거예요. 이론이 정치해질수록 어떻게 돼요? 실제 삶하고는 자꾸 유리가 돼요. 자꾸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 보세요. 수행에서는 수행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도란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일어나는 그대로. 즉 뭐냐면 사실이 사실로 알아지는 상태예요. 수행이 아니고 도가 아닌 것은 뭐예요?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알아지는 상태예요. 중생들은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라고 착각되고 있는 상태가 중생이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이 사실로 알아지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이게 사실이 착각인 거는 우리가 지금 늘 착각하는 이 상태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그렇죠. 그래서 도가 아니라고 그러죠. 뭐가 사실인지 모르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의 기본은요, 도의 기본은 뭐냐? 사실과 사실 아닌 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는 거. 먼저 있어야 돼. 이게 안 있으면 도라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는 무상무하고라는 건가요?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무상하고 무상은 뭐고 고가 뭐 이러면은 그것도 그냥 아닌 거잖아요. 자 무상이라 이름하는 그 상태니까. 이름하는 그 예. 어떤 사실. 사실. 예. 그래야 되는데 예. 무상이 뭐 항상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이 이름을 아니지.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 그렇습니다. 예. 늘 그런 걸 예. 사실로 그래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차이가 보세요. 수행에 관련해서도 맨날 이치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전부 다 이론화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무상에 대해서 좋아요. 설명하고 막 이 대화가 점점 정치해갈수록 그렇게 해서 무상에 대한 이론이 정치할수록 아무리 이론이 정치해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거 뭐 완전히 이거는 그냥 이론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으로 돼간다는 거예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 이론이 정치하면 정치할수록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확신분 사상하고 똑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대화를 수행에 관련 대화를 자꾸 가령 이론화된다면은 내용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용어에 대한 말에 대해서 가령 실제 경험 사실이 어떠한가로 그것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야지 그렇게 대화가 되어져야지 그게 아니라 계속 이론만 이야기하고 있다면은 이론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리해 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실상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에 있어서의 사상범과 사상가와 비슷해지게 되는 거예요. 수행에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공유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혼자서 계속 듣기만 하든가 뭐 안 나온 사람 굳이 뭐 듣지도 않겠다는 사람한테는 뭐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지만은 가령 이제 사실은 뭐 이미 올라간 것만 해도 충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뭐 이야기하는 것은 없죠. 없기는 해요. 그런데 이 관념화될 가능성이 듣기만 할 때는 아주 높고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대화 현장에서는 그것이 자각될 수 있는 기회가 매번 열려 있으니 그래서 이럴 그렇게 없는 사람에게는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어느 순간까지 이제 나 다 이해를 했어. 계속 들어봤자 자꾸 더 관념일 뿐이니 더 이상 듣지도 않고 더 이상 그렇지도 않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뭐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즉 관념이라는 것은 안 들으면 관념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이 관념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것이 어디 이것만 관련돼요? 삶에서 경험되는 매 순간이 전부 다 삶과 관련된 건데 매 순간이 전부 다 관념화되는 거냐 아니면 관념부터 자유로워지나 기회인 거예요. 들리는 이 순간, 보이는 이 순간, 느껴지는 이 순간 이건데 그런데 아예 그렇지 않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수준에서 관념만 자꾸 더 이제 강화돼 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미 관념화되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나 있어요? 이건 어떤 생각에, 어떤 관념에 빠진 사람이나 한 말이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잠시 후에 뭐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데, 잠시 후에 가령 여기서 뭐가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는데, 잠시 후에 여기서 무슨 말이 나올지도 알 수 없는데, 가령 이제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떻게 하겠어? 1년 후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관념 속에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요. 아니,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이 나간다 안 나간다 관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떤 마음이 안 나와서 안 나온 걸 누가 뭐래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최소한 앞으로 안 들어. 지난번에 이제 더 이상 우보고사 동사 안 듣겠으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응? 그거 그렇지. 또는 이제 더 이상 안 나가. 네.
이미 관념화가 됐다는 거예요. 관념화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서 나오지 않게 되는 것도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 그걸 누가 말하고 그래? 누가 나오라고 뭐 멱살에 잡고 그러나?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지. 그렇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관념화돼서 이미 수행자로서의 것이 벗어나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한테는 어떤 자각 깨달음이 나기를 요원하죠. 그냥 그 관념이 빠져 있고 그 관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가 이미 돼버렸어요. 자, 언제쯤 그것은 문제는 관념화되는 것을 자꾸 들으니까 관념된다는 그 기본적으로도 이해도 못하는 그 관념 상태인 사람은 요원하죠.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100번 다시 태어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관념은 지금 이 순간 들리는 이 순간 예를 들면 사실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이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관념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단 한 번 들어도 관념화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계속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라는 것은 가령 계속 들어서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지금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돌아이름하는 즉 팔정도에서 마지막 바른 삼매라고 하는 그런 상태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런 상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런 상태가 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질문인데 그렇게 관념화된 사람이 이렇게 고사님 법문을 들으면 아 이것도 들은 건데 벌써 관념이 딱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들림과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이게 관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의 어떤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도의 점검을 해야지. 도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도 안 들잖아요. 아 이거 들은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순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만약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그냥 굳어버리겠죠. 근데 이렇게 그 상황은 이미 벌어진 거고 생활을 하다가 문득 내가 관념에 빠졌었나 하는 어떤 그런 또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런 이론의 관념화의 정도에 달려 있죠. 관념화의 정도에 달려 있어요. 결국에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그러면 도대체 자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각이 일어나는 즉 자각을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일어나는 이치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도대체 우리 삶에서 자각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는 거예요. 자, 가장 시작점은요, 뭔가 이 차이의 발견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이것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요, 뻔한 말이네. 이런 사람은 자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뭔가가 좀 이상해. 뭔가가 좀 달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해. 라는 것이 자각되지 않는 사람은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그 다음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문제인식 또는 문제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걸 수행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대로는 못 살겠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해. 삶이 더해서 이게 제대로 된 삶일까? 이럴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이 문제인식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수행적으로 좀 더 가면은, 예를 들면은, 선불교에서 요즘 조사스님 하는 데서 이야기하는 초견성이라는 거예요. 초견성. 나는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이건 가짜나네. 그럼 진짜 나는, 그 조금 방향이 이상하기는 해도, 그거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자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뭔가 이상해. 내가 듣는 게 아니네. 그래. 난 당연히 내가 듣는다고 생각해. 내가 듣는 게 아니네. 뭐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자각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수행이라는 것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문제의 인식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것이 삶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제일 처음의 어떤 문제의 인식, 문제의 발견, 또는 이것을 수행적으로는 발심, 이걸 소사스에서는 초견성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없으면 그 다음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그게 어떻게 진행되냐? 그 문제가 있으면요, 점점, 야,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이렇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이 궁금증, 의문이 점점 정폭이 돼 가요. 점점 정폭이 돼 가요. 근데 살다 보면은 그게 또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럼 이러면은 아직 시절 이전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문이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일어나게 돼요.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가면요, 그냥 온통 관심이 이것밖에 없는, 이제 가령 예를 들면은 삶의 다른 것들이 이제 젊어서는 뭐 여자애도 관심 있고 남자애도 관심 있고 뭐 돈에도 관심 있고 이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져. 그러면 젊었을 때 어떤 그 삶에서 궁극적인 어떤 의문이었다고 생각되는 이런 것들이 점점 관심의 전체를 차지하게 되어져 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 때문에 막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온통 관심이 없어. 가령 선물 위주로 이야기하면은 의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밥 먹고 똥 싸고 뭐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관심 없어. 이런 것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인데 별로 관심 없어. 온통 이게 뭘까? 이먹고가 되는 거야. 이게 뭘까? 왜 이럴까? 도대체 뭐지? 되는 거야. 자, 이게 점점 비중이 시간적인 하루 중에 몇 퍼센트 이런 비중이 아니라 관심의 정도예요. 관심의 정도. 관심의 정도. 어느 한순간 문득문득 일어나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뭐 다른 일이 있을 때는 그렇더라도 어느 한순간 문득문득 일어나는 거예요. 문득문득. 예를 들면 제가 그랬어요. 20대 초에 출가를 하려고 한번 그러다가 못했지만은 삶에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을 때보다 좋을 때 문득문득 일어나는 거예요. 좋을 때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자꾸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여튼 이제 좋아요. 그냥 우리 그냥 시쳇말로 합시다. 사업이 망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돈을 더 벌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얽매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정말 거기에 얽매인 삶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다 던져버리자. 그때 20대 초에 출가하려고 했던, 그리고 문득문득 어떻게 보면 정말 되고 싶었던, 가고 싶었던 그곳으로 가자라고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뭐예요? 해결되지 않는 이것이 뭘까 진짜? 라고 하는 게 저의 모든 관심사가 됐죠. 이제 다른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관심사가 됐던 거예요. 이제 가족들도 다 떨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기 수행이라는 곳에 한데 거기 가면은 온통 관심사가 그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뭔가의 경험이 있을 때 라고 하는 자각이 바로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시간은 문제가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불과 그걸 봤을 때 하고 어떻게 보면 6개월도 안 걸렸어요. 자각이라는 거.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폭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통 관심사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런 상태가 뭔가, 이게 바로 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돼요. 뭐냐 하면은, 이제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요. 가족이라는 데 대해서든, 세상의 돈이든지, 세상의 모든 관념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는 모르죠. 몰라요. 자, 이 사람이, 가령 제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 차별적인 어떤 다른 때와 다른 경험이 있게 된 것이, 바로 미얀마에서 온 아신 떼자냐 사회도의 그 열흘 집중 수행이었을 텐데, 사흘 됐을 때 일어난 것은
뭐였죠? 온통 그게 대한 관심이었는데 저는 몰라요. 저 사람이 맞는 짓을 저는 몰라. 모르지? 몰라요. 그러니까 봐요. 믿지도, 저는 또 방골 기질이 있어요.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틀렸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들리는 그대로 되는 거죠. 딱 그 상태가 바로 돌아 일어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선불교적으로, 조사불교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뭐지? 삶이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커지면 어떻게 되죠? 의문 덩어리가 돼요. 온통 관심사. 다른 데 대해서는 그렇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똥도 싸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죠. 알아지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돌아가는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의심은 높아도 의심을 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또 뭔가를 믿는다는 상태가 되면 도가 안 돼서 아니라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근데 되려고 해서 돼요? 의심 덩어리는요, 내가 의심하려고 해서 의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그것은 발심, 일어나는 의심이고 되어지는 의심이어야 되지. 내가 그런 덩어리가 되려고 해서 세상에 그래가지고 의심 덩어리가 어떻게 돼요? 삶의 관심사는 내가 관심을 가지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그런 온통 그 관심 외에는 관심이 일어나지 않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그래서 이런 상태가 시절 인연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왜? 삶의 온갖 경험에서 때가 되면 그렇게 돼요. 누구나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게 깨달음이다. 이 사실을 그 사람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진짜 모르겠다. 이 상태가 그 뻐꾸기 소리하고 이름 모를 새 그때 경험이 이렇게 우리는 그걸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대만 아 정말 모르겠네. 이름 뭐만 그런 소리는 있지만 내가 저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뻐꾸기 소리는 아주 크게 들리는 것처럼 저건 뻐꾸기 소리야 이렇게 되지만 이름 모를 새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그 차이가 딱 경험이 되어졌을 때 그게 깨달음인지 아닌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그때는 생각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또한 알 수 없으니까 예. 그것 또한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말씀 이렇게 쭉 항상 이렇게 들어오니까는 그 상태가 이렇게 되새겨진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 그건 나는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멍한 상태잖아요. 소리의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되새김이 일어나면 되새김이 예. 일어난다는 것이 그냥 알아질 뿐이에요. 알아지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게 이렇게 늘 생활 속에서 그 차이로 인해서 이게 자각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그래요. 자, 어쨌든 그런 차이의 자각이죠. 문제의 자각이죠. 그러면 의문이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의문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포화가 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포화 상태가 돼요. 포화 상태가 되는데 포화란 것은 자, 하루 중에 점유율이면 이런 포화가 아니 그 순간 그 경험되는 그 찰나의 포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부모님. 가령 하루 중에서 몇 퍼센트가 예를 들면 10시간이 그렇게 되느냐 20시간이 그렇게 되느냐 24시간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관념적이에요. 응? 관념적이 아니라 들리는 이 순간에 그러한가 아닌가 이 문제예요. 보이는 이 순간에 그러한가 아닌가 이 문제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의심덩어리가 되면 하루 종일 의심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매 찰나에 경험 찰나에 그런 온전한 의심덩어리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자, 그 포화도를 즉 어떻게 보면 순도예요. 순도. 응? 순수도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되면은 어느 순간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나요. 통찰이 나요. 누구나 단지 그런 이 경험 찰나의 포화 의심 덩어리가 안 돼서 그럴 뿐인 거예요. 근데 의심 덩어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즉 도라이름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도라이름하는 상태인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전에 한번 키리 부인의 예를 들었었죠. 키리 부인의 그 다음에 또 아르키메데스의
그 왜 합금 여부, 순수 금 여부를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되는데 목청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는가 봐라고 해서 좀 피곤해서 이제 못 살겠어 좀 쉬자 했을 때 목청에서 문다 돌았지요. 그러니까 옷도 입지도 않은 채 그냥 유레카하면서 쫓아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응? 자, 바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행이나 세상의 어떤 연구나 일도 똑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황능문 교수는 요 포화되는 의심 덩어리가 돼가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몰입이라 그래요. 몰입이면은 문제 해결이 스스로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황능문 교수는 몰입이라는 책을 쓰고 강연을 다녀요. 요 이치하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또 어디 미국 UCLA 나온 어떤 미학 박사는 이 그림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똑같다. 즉 삶이 그런데 똑같다. 이런 통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해요. 다 같은 말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현상적인 연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황능문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순간적으로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해. 그 다음에 저쪽 교수도 좀 오락가락함이 있어도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그것이 바탕이 됐어. 단지 그것이 분명히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락가락했을 뿐이지 굉장한 경험이 일단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 뭔가의 문제인식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의문 덩어리 또는 순수한 의심 그것을 규정함이 없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자각이 일어나요. 요 포화 상태가 이름하는 황능문 교수가 몰입이라 이름하는 요것의 기간은 사실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황능문 교수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요것만 관심을 가지려고 몰입을 하라 그래요. 몰입이 그렇게 일어나면은 누구나 다 되겠지. 그래서 황능문 교수가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응? 자기는 몰입이 잘 일어나니까 됐지. 다른 사람은 몰입한다고 해서 몰입이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화두성 가라순하는 사람은 뭐 그래요? 의심을 하라. 그러니까 의심이 되면은 그게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삶에 의심이 나서 출가한 사람은 점점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절로 의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의심하라 이먹고 연보를 하고 암송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이치가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상해. 의부사 맨날 똑같아. 똑같은 말 해. 뻔해. 뻔한 일은 절대 없어요. 왜? 똑같은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금호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발을 담가 보세요. 금호강물은 맨날 똑같아. 아니, 똑같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발목에 와 닿은 물은 맨날 달랐어. 근데 똑같아. 이것은 바로 금호강물에 대한 관념에 빠져 있는 거지. 상에 빠져 있는 거지. 똑같아. 아니, 이런 사람은 결코 자각 깨달음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자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검증이 돼야지 정작 깨달음인지 아닌지? 그래요. 검증은 어디서 돼요? 맞아. 그래. 마치 자각 같아도 관념화가 되는 순간 그래서 삶에서 자꾸 뭔가 좀 이상해. 아니, 이해는 다 된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보면 뭐가 이상해. 아니, 나는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삶에서 부닥치는 매 순간 뭐가 좀 이상해. 아니, 나는 다 이해했는데 마누라한테 안 통해. 나는 다 이해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직장에 가서 하면은 나보고 미친놈이래? 집에 가서 이야기하면은 이 양반은 어디서 이상한 거 봐가지고는 어디서 완전히 현실 생활에 동떨어진 이상한 놈이 됐다고 이렇게 돼. 이건 뭐예요?
이건 아르마리가 돼서, 즉, 전부 다 관념화돼서 그런 거예요. 가령, 정말 이해라면은 삶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래요. 맨날 집에 가서 도가 어떻고 해탈이 어떻고, 야,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생각은 그냥 자연스야. 이 사람 드디어 미쳤어. 생각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인 거예요. 응? 그건 전부 다 아르마리가 돼서 관념화돼서 그런 거죠. 실제 생활에서 만약 정말 바른 이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 그럼 똑같이 경험되는 그 경험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이 당신 마음대로 되더냐. 응? 그래, 이러면 누가 미쳤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어떻게, 생각이 맞더냐. 나는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생각이, 그때는 딱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안 맞고 이럴 때도 많던데, 당신은 어때? 이렇게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진짜 당신 말이 맞더라. 야, 당신 그거 어떻게 발견했어? 야,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점은 참 대단하다. 오히려 이러지. 미쳤어. 당신 드디어 갔네, 맛이. 이럴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되지 않는 사람은요, 실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회생활에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고요? 아니, 마이너스 될 일은, 도라는 것은 사회생활에 마이너스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연구 업적도 좋아질 거고, 문제 해결도 잘 될 거고, 이렇게 돼요, 전부. 그래서 동떨어지지 않아요. 삶과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관념화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 그리고 언제쯤일까의 문제는, 자, 매 이 순간에 돌아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인지 아닌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뻔해라고 한다면은 이제 무슨 말 할지 다 알겠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관념화가 돼 있는 것으로서, 누군가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겠지. 그럼 이제 더들을 필요도 없어. 부산에서 대구까지 미쳤다고 가냐? 차 타고 뻔한 얘기 맨날 들으러 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현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 순간 서로의 점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점검, 검증, 저도 매 순간 검증이죠. 매 순간 검증이에요. 자, 누군가 묻는 것이 저한테는 항상 검증이죠. 거기에 대해서 들리는 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모름이 일어나든가, 또는 뭔가 이런 것이 일어나든가, 또는 어떤 사람이, 야, 너 사입이 아니야? 네 말씀은 엉터리잖아 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그냥 검증 또는 점검이 되어지겠죠. 삶의 모든 순간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자기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러나 사실은 삶에서 매 순간이 그런 게 나아요. 어떤 한 번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삶이 이해가 안 돼. 마누라한테 안 통해. 사회 가서 안 통해. 그렇다고 하면 아직도 온전한 자극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머물고 붙잡을 수 없는 거다. 그리고 완전한 자극이라면은 더더욱이나 뭔가를 정리할 것도 없고, 기억해야 될 것도 없고, 안다라는 것도 없고, 이 세상에 뻔하다라는 것은 단 한 순간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검증이에요. 뭔가 뻔하다, 뭔가 삶이라는 것이 뻔해, 하고 사는 말이 뻔해, 그것은 그냥 100% 관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명상말에서 그래요. 삶이 너무나 뻔해요. 전 남편하고는 이제 드디어 이혼 안 해준다고 그러지만, 이제 이혼을 해줬다고, 축하한다고 술을 한 병, 좋은 술을 하면서, 축하할 일이래. 좋은 일이 있다고. 무슨 좋은데? 드디어 남편이 이혼해준대요. 그게 축하할 일이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 그래요. 삶이 너무 뻔해요. 예를 들면, 앞으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봤자 어떻게 될지 뻔해요. 삶을 더 살아봤자 내년이 어떻게 될지,
뭐 돈 벌어봤자 삶이 어떻게 될지 뻔해요. 그러니까 이 살맛도 없고 밥맛도 예전 같지 않고 막 좀 지겹고 막 재미도 없고 이래요. 이건 100% 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100% 뻔하다는 관념인 거예요. 삶은 단 한순간도 뻔함이 없고 삶은 단 한순간도 똑같은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 사실은 항상 새롭기 때문에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거지. 응? 뭔가 지루하다, 뻔하다는 것은 전부 관념에 빠져 있는 거다. 그와 똑같아요. 그와 똑같아요.